네,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애동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니까 진짜가 나타났다님, 나연님, 허경민님, 지혜로운님 등등 일찍 오셔서 제 방송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화창하죠? 여지없이 봄날이고 나무가지에는 새순이 돋는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봄은 왔는데 대한민국에 봄은 왔느냐? 춘내 불산춘이다.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지난 일주일도 지리하게 흘러가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다 끝났어요. 신순옥님, 이정자님 또 들어오셨네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보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많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 애국 시민들께서 분노 조절 장애를 느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스트레스가 참 사람 정말 잡는 건데 우리 장영태 선생님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록 이게 어떤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지만 내일의 희망을 품고 가야 된다는 사명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오늘 대한민국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또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두에 시한수를 13일 날 지은 시 하나 제가 짤막하게 소개하겠어요. 제 방송을 또 미국에서 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한번 영어로도 번역해서 잠깐 읽어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이런 시인데 힘들고 고달퍼도 가졌구나. 저 검은 골짜기에서 가파른 신음소리 내며 오늘을 한탄해보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지. 걸어가자꾸나. 뚜벅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걷자꾸나. 뛰자꾸나 다시 하늘을 보며 벅찬 희망가 부르며 뛰어가자꾸나. 박태우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서울령님, 장커피와 우유, 해병대 땡볕, 녹색 해오리 톡톡 등등 오셨는데 좋은 글 남겨주세요. 자, 이걸 좀 미국에서 듣는 분들 위해서 영어로 제가 잠깐 대역해서 읽을게요. But with hope, however hard it may be, let's go there. Walking in the Black Valley with the moon, though feel sorry to hear that. We can't stop here. Let's walk there. With a thudding stance, with a new hope, let's walk again. Let's run again. Look at the sky again. With overwhelming hopes. Let's run there. Somewhere with hope. by 포이트 박태우. 네, 오늘 간단한 희망을 품은 봄을 맞은 시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금방 나와서 소개했는데 어제도 제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문재인 씨를 지지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잘한다는 사람이 37%, 거의 갤럽에서 조사한 거에서는 최저치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잘못한다는 55%,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18%, 잘한다 잘못한다 차이가 18% 났어요. 어제 제가 소개한 거는 21점 몇 프로까지 났는데 이렇게 지금 갈수록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낭중지치라고 말이죠. 잘난 것만 결국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쁘고 못된 것들도 하늘이 드러내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건으로, LH 사건으로, 기타 사건으로 다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과연 오세훈, 안철수라는 사람이 뭐 일단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단일화가 되느냐. 어제까지는 뭐 문구 하나 가지고 여론조사 방식 무선전화 그 10%를 넣느니 그거 가지고 싸워도 안 했다는데 참 이 사람들 정말 지금이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평온한 평시입니까? 좌파혁명이 지금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이 적화되느냐 마냐는 이런 시점에 무슨 그런 문구 가지고 단일화가 안 됐다고 그래. 수표지 인쇄한 다음에 단일화되면은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알면서 그런 작당들을 해요? 이 사람들 이거 보수 아니에요, 내가 봐도. 어? 조선일보가 키운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 키워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민심을 대변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거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다는지 역풍이 심하니까 안철수 씨가 모든 오세훈 측이 얘기하는 모든 걸 수용해서 여론조사 해서 뭐 결과를 하겠다는데 또 뭐 오세훈 씨가 또 뭐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안한 모든 걸 수용한다는 게 아니고 또 조건이 있다 등등 뭐 잡스러워요 한마디로. 둘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결정해도 우리 국민은 당신들 둘 다 보수라고 생각도 안 하고 둘 다 누가 뭐 특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도 안 해. 단지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하나의 심부름꾼 역할만 하라 이거예요. 서울시장 1년 해먹는데 거기서 뭐가 큰 게 나오겠다고. 당신들이 그런 인물도 아니잖아.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어 두 사람 다. 지금이라도 가위바위보해서 단일화 해가지고 말이죠. 그 여론조사에서 그 여론조사 잘 맞지도 않는데 선거하다 보면 그런 장난들 좀 그만하고 그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공화당도 구국의 신념으로 지금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문재인 정권 견제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대의명분 때문에 후보를 안 냈잖아요. 서울시장을 말이죠. 네? 정말로 이런 많은 나라를 망하고 있다는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을 이 두 사람이 정말 안다면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밑에 참모들도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수 인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포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찬종 씨 같은 원로는 유튜브에서 말이죠. 반역죄인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반역죄인. 김종인 씨나 안철수 씨나 오세훈 씨 이거 단일화 못하면 그럼 이미 늦었잖아. 투표용지 한 다음에 인쇄하면 몇 프로는 빠져나갈 거 아니냐 이거야. 왜들 그러냐고. 이 사람 말이지 정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니까 진짜 보수고 애국하는 조선일보 반성하세요. 그런 사람들 키워가지고 정치가 아무리 그렇고 그렇다지만 지금은 태평성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편안한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민심이 말이죠. 분노조절 장애도 안 될 정도로 사회주의 약법 폭주가 일어나고 부동산 폭등, LH 투기 사건 이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걸 담을 지금 그릇이 필요하지. 안철수 오세훈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누가 되든 말해. 당신들이 뭘 언제 나라를 위해 희생했어? 아무튼 뭐 그 자리에 있으니까 범야권을 대표해가지고 문재인 심판하라는 거, 심부름 역할을 하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본인들이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안철수 씨는 한때 문재인 씨 손들어주고, 박원순이 손들어준 사람 아니야? 당신이 보수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앞으로라도 잘한다면 모르지만, 오세훈 씨도 왜 그 잘난 시장직을 그냥 던져가지고 박원순한테 갖다 줬어? 당신도 이 나라가 망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일조한 사람이야. 역사에 큰 책임의식을 갖고, 그런 문구 가지고 장난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장난들 하니까 당신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우리 보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제발 장난들 치지 말라고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김종인 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수 단일화해도 내가 보기에는 쉬운 선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에도 34, 5, 6%는 나오는 거 아니야. 똘똘 뭉쳐서. 보궐선거 투표율 높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 지역 구청장 한 개 빼고 다 갖고 있잖아. 통반장 조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다 점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저 휴일도 아니고 말이죠.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높습니까? 중도성향의 표들이 여론조사 때 전화 눌렀다고 투표장에 갑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 삼자 필승론이 뭐니 헛소리더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참 좌파 풀악치라고 오해해요. 오해. 그런 오해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장난들을 하냐고. 무조건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 심판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예? 정말 정신들 차리기. 예? 뭐 어떻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뭐 보수도 아닌 사람이 보수 당대표 비대위원장 한다면서 말이죠. 중도 좌파 같은 그런 항상 노선과 말로 주사파 이중대 오피니언 리드 에코하고 있다는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잖아. 아유 참. 안철수 씨도 말이죠. 과거에 본인이 손들어준 사람들이 이 나라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화끈하게 양보하든지 무슨 꿈을 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해서 새로운 정치 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내가 보기에. 할 수 없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국민이 그런 걸 못 깨우치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을 응징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지금 던지는 카드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하여튼 뭐 오늘 안철수라는 사람이 뭐 모든 오세훈이가 이야기한 뭐 단일화 방식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뭐 또 오세훈이는 기자회견에서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고 이런 조잡한 얘기를 그만하라고. 어? 당신들 우리 박찬종 선배가 얘기했듯이 대역죄인 되는 거야 잘못하면. 정말로 정신들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엊그제는 뭐 미국의 저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와서 각각 별도의 회담을 하고 어제는 아침에는 2+2 이제 회담을 5년 만에 했는데 이거 박요새님, 정성혜님, 녹색개오리님, 플립사랑님, 이민국님, 예 반갑습니다. 했는데 역시 내가 얘기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잖아요.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뭐예요 지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려놓은 안보 밑그림 명확하게 지금 천명하고 5년 만에 일본에서 회담하고 와가지고 일본하고는 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미일 동맹 관계가 굳건하고 훈련도 굉장히 자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 못하겠다는 철통 같은 그런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주사파 정권이 말로는 뭐 한미동맹 존중한다면서 행동과 후속 조치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김정은 의식해서 안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담도 끝났다. 여기 공동 성명문 어제 발표한 건 내가 어제 읽어봤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외교 국방장관이 회담한 다음에 성명문 내올 때는 분명히 거기에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쿼드를 통해서 개방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보호한다 등등 명확한 워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 한미 2+2 회담 다음에 나온 공동성명 보면 두루뭉실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정부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손뼉을 안 치니까 합의된 성명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부 두루뭉실해요. 예? 전부 두루뭉실해가지고 뭐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말이 없잖아. 구체적인 두루뭉실하는 외교용어만 쓰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미국의 외교수장들이 와서 우리 정부에 거의 마지막 아마 이 정부에서는 마지막 읍소일 텐데 5년 동안 안 하다가 열린 회담인데 그래서 신뢰성이 다 없어가지고 역시 주사파 정권의 꼬복 노릇하는 정의용이하고 서욱이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이 해야 될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여기 성명 내용을 보면은 중국 견제라는 얘기도 없고 북한의 비핵화도 빠지고 한반도 비핵화니 뭐 이런 이야기만 지금 암시하는 이런 아주
대한민국이 한미일 협력고도를 복원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이렇게 행동은 안 되고 있는, 이율 배반적이고 위선적이고 탈미 친중, 말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한다면 아직도 반일적인 그런 정서에서 못 나오고, 북한의 협박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종북 노선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고 있는 현실을 재탕한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이 정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회담도 형식적으로 그냥 겉으로 국민들, 잘 모르는 국민들 미국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하면서 또 눈속임하고 미국하고 관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 하겠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이 주사파 정권 본질 다 나타났어요. 우리 국민들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거는 미국이 그렇게 공돌이고 수차례 요청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 안보협의체는 아닙니다만, 안보협의체 성격의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협력고도의 복원에 플러스 쿼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 텐데 어디 성명서 어디에도 그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가 대답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딴소리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명확합니다.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정권이다.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기 놓치면은 옛날에 중국 미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도 시기 놓치고 그러더니 산불 해주고 중국한테 말이야 얻어맞고 말이죠. 한한령 맞고.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 정복하는 논리도 굉장히 쿼드 문제 가지고 궁색해요. 아주 궁색하다고. 어느 특정 국가를 폐지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말이죠. 최대 경제교역국이고 헛소리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자, 그럼 호주라는 나라는 대중무역우둔부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큰 나라인데 과감하게 미국 편에 서가지고 쿼드에 참여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거기에 호주에 국익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게 국익이 있는지 알면서도 못하는 거는 이 정권의 핵심 주사파 일당들이 잘못된 국가관 이념관으로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중 정권이 이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역사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부드러운 얘기로 말해. 아이고 저희들 중국하고 교역도 많고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뭐냐. 하여튼 뺐겠죠. 그러나 뺐은 어쨌든 아무튼 참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들어가기 싫다는 거를 이야기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공동성명서는 안 들어가고 따로 브리핑할 때 미국의 국방장관, 외교장관이 강하게 말이죠. 중국 공산당 견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를 몇 번 강조하고 그러겠어 말이죠. 성명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정권 하에서 외교장관 임명받을 때 충견 역할을 하겠다고 했겠습니다만은 그 색이 바래고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도저히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는 받아볼 수 없는 북한의 독재 사기 정권인 김정은한테 협박당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뭐니 이런 이야기나 했을 것이고, 국방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나 하고 이러다가 아마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간단합니까? 논리 정연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회의에 오는데, 과거에 저도 외교부 했을 때 통상협상을 다니다 보면 얼마나 촘촘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모르게 몰라도 정의용 씨하고 서욱 장관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만한 영어 실력이 됩니까? 정의용 씨는 외교부 장관으로 지금 있습니다. 평생 외교관으로 생활했는데, 블링컨 장관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런 거를 영어로 설득할 만한 그런 영어 실력이 돼요? 서욱 장관도 마찬가지고, 물론 통역을 했겠습니다만은. 이게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2+2 회담 끝나고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와대 문재인 씨 예방해가지고 두 분 국방장관 외교장관이야 뭐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견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반도 비핵화가 맞지 않느냐 또 그 용어를 가지고 애매모호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문 대통령 문재인 씨 입에서 직접 해야 되고 외교 국방장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의 변용인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것이다. 사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산까지 다 폐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논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평화협정도 종전선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얘기하는 걸 이 대한민국에 들떨어진 인간들이 알면서도 나라 망한지 알면서도 외치는 이런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많은 국회의원 새끼들이 그러고 미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이건 죄송해요. 그 말은 내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여러 차례 선명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더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의용 장관이 왜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야기 못합니까? 말은 뭐 북한도 같이 비핵화하자는 뜻이라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도 같이 비핵화하자는 뜻이라면서 말이죠. 이거는 북한 눈치 보고 이 정권이 종북 정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굳이 쓰려면 정호영 씨나 서욱 씨나 문재인 씨나 이거는 북한 핵폐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말을 돌리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정호영 씨나 서욱 씨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한 정파의 심부름꾼입니까 지금?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거 당신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언론에 이름 보더니 사진 나오는 거 훗날 아주 불명예스럽고 정말 양심을 바른 사람들로 나오리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이 코드 가입 문제도 말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미적대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전략적 모호성 그거 이제는 의미도 없어졌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철진하고 바이든 행정부 지나서 명확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한미동맹 지금 균열된 거 말이죠. 보고는커녕 미일동맹은 저렇게 확대되고 좋아지는데 곧 외톨이로 추락할 것이다. 뭐 트럼프 행정부 때 잠시 비핵화 사기가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 창피를 당한 정의용 씨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런 거를 협상하고 이야기할 그런 자격과 미국 사람들 보기에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외교 실패이고 전형적으로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거라는데 아직도 정의용 씨는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하고 그것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미국의 대북 규제가 확실하게 정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국가라서 그걸 인정 안 하면 동맹국이 아닌 거지 뭐 앞으로 말만 동맹국 문의만 동맹국인 거지.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 강력하게 대응하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우리 정부. 이거는 미국의 행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미국의 국제주의 노선이 확립이 된 건데 중국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이걸 우리 정부가 이렇게 3년째 유엔 인권이사에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하는 나라가 돼 있으니까 이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생각한다면 지난 4년간 이렇게 이완된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작심하고 와서 서울에서 마지막 애정을 가지고 충고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얘기를 세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야 되는데 글쎄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저는 파탄이 났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커드 참여도 이거 시기 놓치고 사실상 이제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겠습니다만 뭐 미국에서 보면 뭐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자, 이거 뭐, 예? 북한의 비핵화 이슈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다. 미국은 한일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면서 따로 기자 브리핑 때 이렇게 성명서에 안 들어가면 따로 이야기하고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 주사파 정부에 대한 5년 만에 신뢰성이 없어 안 하다 5년 만에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정권 바꾸기를 기다리는 미국 정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북 정책 문제도 이제 미국과의 그러한 확고한 전략적인 협약 없이 하면 안 된다.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뭐 트럼프 행정부에도 약속하고 우리 정부가 안 지켰잖아. 후속 조치가 없었잖아.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제발 좀 지키길 바랍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말이죠. 선명하게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 현상 변경 시도하고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에서 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대북결의 준수, 나아가 일본인 남치 문제까지 선명하게 그릇이 만나는 거 아니야? 에? 동맹국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우리 정부가 맞장구를 안 치니까 동맹국이 아닌지 긴지도 의심할 정도로 이상한 성명서가 나왔다. 하여튼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면에서 협력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같이 가길 바랍니다. 1년 남았는데 정말 정신 차리길 바라요. 통일부는 아직도 계속 말이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 민민의 생활을 어렵게 했으니까 풀어야 되는지만이 이만큼 틈도 없잖아요. 미국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치고 갔는데 이제 헛소리들 좀 그만하고 북한에서 뭐 맨날 태생적인 바보니 판별 능력마저 성실한 떼떼니 뭐 이런 김여정이가 그랬나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조롱하고 말이야. 맨날 능멸이나 당하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확고히 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지 나라의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미훈련이 침략연습입니까? 김여정이가 한 대로 그걸 수긍한 거예요? 뭐예요? 왜 한미훈련 재개한다는 그런 합의는 왜 안 해? 이번에도. 일본은 더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역사를 보면은 주한미군 불러들은 게 북한 아니에요? 북한. 예? 해방 이후에 에치슨 라인 때 미군 다 철수했었잖아요. 6.25 일으켜서 김정은이가 모택동 스탈린이하고 짜고 6.25 일어나서 주한미군 불러들인 거 아니야. 그래서 방어적으로 지금 훈련하고 그런 걸 가지고 왜 북한에서 비난하고 그래? 적화통일 못해가지고 미군이 왼수라서 그래요? 북한이 미군 불러들이고 왜 또 미군 때문에 뭐가 적대시 정책이니 뭐냐 하고 말이죠. 이런 적반하장 여지서 이런 논리를 국민들이 다 이 주사파가 하는 이야기를 북한이 하는 이야기를 수용할 것 같습니까?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니까 말이야. 금방 만들어가지고 무슨 말이죠. 북한의 충견들이 뭐예요? 북한에서 욕만 하면 장관들 경질해버리고 말이야. 이런 정권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아유, 그래서 제가 참 큰 걱정을 하고 다시 봤어요 이 문제를. 물론 뭐 미국이 워낙 이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조금은 우리 정부가 수용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득하려고 뭐 시도 안 들어간다는 거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대북 정책을 한미 간에 완전히 조율을 한 다음에 다뤄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일정 부분 동의했다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되겠다. 또 말장난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뭐
중국 공산당을 의식해가지고 뭐 저 공동성명서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太平양 지역이라는 뭐 이런 용어에 조금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직격탄을 날리지 못하고 왜 눈치를 봐야 되느냐? 동맹국가가 국권에 손을 잡아야지 중국도 견인할 수 있고 중국과 협상도 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저 자세로 무슨 이 정부 핵심 세력들이 중국과 무슨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친중하고 있는데 응? 미국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이 하도 노골적으로 스파이지라고 미국 내에서 말이죠. 중국 공산당이 선전선동하니까 공자학원 다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한민국은 왜 그 그런 법 만드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못 받고 여당은 그렇다죠. 야권에서 그런 거 문제 제기해가지고 통일외교 통상위원 중에 법 하나 만들어서 미국처럼 스파이의 본상이라는 공자학원을 왜 퇴출시키다는 운동도 안 하고 있냐. 이런 걸 봐도 대한민국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인권 문제도 정말로 이 정부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을. 정면으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일본에서 한국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북한의 체제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말이죠. 자국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블링컨 장관이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화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하지. 응? 이거 한국 태도에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리고 여기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국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고 미국의 대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문제 빼고는 앞으로 대한반도 정책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왜 그런 거예요? 번번이 국제사회 양심 세력으로부터 지금 비판받고 인권 탄압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거 대한민국 헌법 안 지키면 이것도 탄핵사회야. 내가 보기에는. 무슨 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런 거 안 지키면서. 전사권 전환 문제도 뭐 내가 듣기로는 서욱 장관이 내내 그거 설명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뭐 보통 논리적이고 타당합니까? 조건이 충족 안 된 거를 세세하게 그 차관보 따라온 사람이 설명하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예?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거라는 뭐 미국의 외교적인 용어를 썼습니다만 니들 그거 가지고 그거 저 전자권 운용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북한 핵무대 대처할 능력도 안 되고 정보 수집할 능력도 안 되고 전쟁이 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전쟁하면 핵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핵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느냐. 노골적으로 직격탄 날린 거예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자꾸 뭐 안 되는 얘기하고 자주니 뭐니 하면서 아니 주사파 정권 이야기한 자주는 무슨 자주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재산을 지키는 그런 자주가 돼야지 북한과 같은 체제에 편입해가지고 자유와 재산을 다 잃는 외국 사람들만 몰아내는 그런 자주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그거 안 되잖아요. 전자권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에 충족될까지 그만하세요. 아니 페이퍼상으로는 이런저런 계획이 있죠. 현실은 점검해보니까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일부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것도 이번에 미국에 와서 아주 명쾌하게 잘했어요. 이 주사파 정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아니 일본이 뭐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약하고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이 뭐 자주의식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적어가지고 주일미군 오키나와에 그렇게 많이 주둔하면서 요즘은 미국 이야기하는 모든 군사훈련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더 미군 미사일도 배치하려고 그러고 아니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자주의식이 뭐 낮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일본은 국익을 지키고 일본이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 무슨 썩어 빠진 자주의식이야. 예? 이게 주사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설사 그들이 그걸 알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독일 국민들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자주유식이 적어가지고 거기다 미군 두둔시키고 독일에 국익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왜 미군이 거기 있으니까 국방비 집게 쓰고 경제 복지 비용으로 국민들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또 유럽의 세력균형의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까지 견제해주는 거 알기 때문에 독일이 그걸 써먹는 건데 이게 국제정치고 이게 현실주의 노선인데 무조건 무슨 민족국 경제 민족이 어떻고 자주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자권 달라는 얘기 다시 하지 마세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핵무기를 자체 무장해가지고 북한 핵을 견제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때까지는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은 전부 내가 역적입니다. 역적. 대한민국 안보 팔아먹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들으니까 양자 국방장관 회담할 때 서욱 국방장관이 말했죠. 로이드 미국 국방장관이 계속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다는데 참 누가 얘기하는데 말도 안 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해요. 자주니 뭐니. 예? 근데 다행히도 데이비드 헬비 차관보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니 현실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냐고 한방에 그냥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떼쓰고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할 수 있고 준비된 것만 얘기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국방장관이고 외교장관이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오더받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내 얘기는. 그래서 하여튼 친중 노선을 빨리 접고 종북 노선을 접고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번에 아마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녀가면서 일정 부분 경고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 현주소가 어딘지 일깨워졌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명서에 확실한 용어들이 안 나온 거는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무늬만 동맹이고 아직도 내용은 이렇게 부실하다. 2+2 회담이 실질적인 한미동맹을 견인하는데 미국에서 요구한 많은 요구사항들을 지금부터라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잘 점검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쿼드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국방 외교장관이 서울에 와서 회담하는 거 알면서 쿼드 문제 가입하라고 알고 얼마나 협박을 했어요. 지난 중국의 환구15 공산당 기관지죠.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일자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반중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가세야 할 경우 한국과 중국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될 것이다. 또 청샤오 중국 인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정부가 쿼드 가입을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기고문을 통해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송산될 것이다.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전략회의 때 모두 발언에서 좀 말씀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를 경영했던 영국도 쿼드에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지금. 왜? 거기에 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이 주도하는 헤제모니 질서가 50년은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콩 문제에서 봤고 또 기타 인권 문제를 봤듯이 앞으로 영국도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핵무기도 현재 180개인데 260개로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자만이 국익을 보호하고 자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한다는 노선을 다시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지 않고 무슨 종이쪽지 합의선이 무슨 합의문을 만들어놓고 평화가 왔다는 이런 말장난하는 이런 안보를 사장시키는 이런 거는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 김민정님, 김경도님, 우리 길성애티브님, 나랄러브님 등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북한의 전체주의를 지적하고 인권유린을 계속한다고 해도 손뼉을 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외교장관,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빠진 비핵화 중국을 계속 기자회견에서 연일 쏟아냈던 두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외교장관 문재인 씨를 청와대에서 만나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겠어요? 10중 8구. 이 사람들 확인해 본 대로 듣던 대로 5년 동안 우리가 회담 안 하고 5년 만에 혹시나 해서 했는데 현주소가 이렇구나.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권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더 이상 핵심적인 얘기는 어렵지 않느냐. 후속 조치 그나마 뭐 확실하게 약속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약속도 안 했지만 그나마 약속한 거 후속 조치 하는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많은 고개를 아마 돌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씨는 우리가 누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꾸 지금 뭐 정권을 지금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권인데 무슨 혁명정부처럼 자꾸 촛불혁명정권이 뭐냐면서 지금 초점을 흐리고 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로 당선된 정권이면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했다니까. 이 정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미동맹 누수게 보는 거고 안보공약 누수해보고 모든 걸 그냥 틀 자체를 바꾸려고 혁명적인 사고를 하고 혁명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사고고 이거야말로 국가 반역행위에 버금가는 대단히 국가에 대한 범죄 행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해야겠다는 이야기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모든 제도나 말의 조직들을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은근적으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다 파괴하고 바꾸고 법 만들고 헌법 있어도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그냥 전행하고 말이야. 우리 헌법 66조 어떻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신을 의무를 진다.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 69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국민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 파괴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종북 노선으로 가면 국민의 자유 지킬 수 있습니까?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갖다가 무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체제교체로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헌법을 무시하는 명분을 촛불혁명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문재인 씨나 그 밑에 종북 세력들이 북한에 대해서 한 우호적인 얘기라든지 무슨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는 얘기부터 무슨 김원봉이를 존중하고 무슨 윤희상이를 존중하고 무슨 공산주의자들 그 우호적인 발언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촛불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마음을 다 드러낸 거야. 내용상 이거 촛불혁명은 좌익혁명이고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응?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봉직하고 있는 말이죠. 공무원들, 국무총리부터 그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 헌법 7조는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공무원들 다 탄핵 사유예요. 헌법 65조에서 돼 있는데. 헌법 6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치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중심성을 벗어난 정세균 씨나 이낙연 전 총리는 그동안에 촛불혁명, 촛불정부니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벗어나는 발언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독재 정권의 김여정이 할 수 있는 데 아니잖아요. 예? 한미 군사훈련을 폐지하라고 말해 윽박 지르고. 김정은은 또 1월 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당 내에서.
한미훈련과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고 이런 정권이니까 미국에서 이런 요구를 해도 손뼉을 칠 수가 없다. 군사훈련 중단해달라고 해도 찍소리 안 하고 훈련 재개해달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일본처럼 안 하고 있는 정권이다. 북한은 결국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라는 그런 요구지. 그게 뭐가 다릅니까? 북한이 다 자초한 거예요. 6.25 일으켜가지고. 어? 누굴 뭐 적대시한다고 그러고 누구 측을 하라고 미군을 왜 탓합니까? 어? 침략전쟁 연습을 아니고 방어훈련이에요. 북한에 말이죠. 질질 끌려다니고 삶은 소대가리래 이런 욕이나 먹어도 말이야. 응? 말 하나 못하는 종북정권, 주사파 정권 정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등 머저리 이런 욕을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정권이 돼 있다.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대한민국 해치행에 대해서 좀 응분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뭐 한 시민이 낸 것 같던데 뭐 조중동에 다 나왔어요. 보니까 선명광고요. 조중동에 다 나와가지고 뭘 썼냐면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님에게 고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씨가 문재인을 견제하는데 무슨 잡스런 이야기가 필요하고 무슨 조그만 거 삿바 싸움하면서 이렇게 할 시간이 있느냐 이거야. 이거 한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이 조중동에다 이런 전면 광고를 3군데나 냈더라니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재밌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종인 씨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더 이상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실개하며 국민들을 궁핍하게 해도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국민들이 한둘입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릅니까? 국민의힘이 환골탈태와 국민의힘 당을 지지 않는 중도의 국민들을 끌어안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질 땅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 상대 후보에게 막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김종인 씨 비판은 이렇게 부드럽게 비판했고 오세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하면서 이 시민이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LH 사건으로 반사이익적인 지지율이 올라가니 당신이 내팽개치고 간 서울이 이념과 눈가림에 엉망으로 망가진 서울이 된 것에 눈이 멀었습니까? 원죄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거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거 문구 가지고 장난할 잖아 이거예요.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성추행 피소를 못나게 영면한 박원순에게 서울을 넘겨준 자신이 모자라며 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박원순이 손들어준 사람 아니에요. 문재인이 손들어주고 옛날에. 한 시민이 이런 광고를 낼 정도로 이렇게 나라의 국기가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이다. 에?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모처럼 시원한 기사죠. 아마 인터뷰 기사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15일에는 아마 이 조선일보에 진중원이 만난 사람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계획본부장을 인터뷰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 계획본부장이랍니다. 여기서 이 양반이 15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정권은 줄곧 추기를 조장하고 소득 아닌 불로소득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불로소득 주도 성장 정권이라는 얘기. 불로소득으로 특혜 받는 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양반도 3기 신도시 백제화해라. 그거 백제화해도 서울 집값
잡을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여기서 지금 그 당시에 토지 수용권, 용도 변경권, 택지 독점 개발권, LH의 3대 특권을 준 게 문제다. 이런 정책적인 처방도 냈는데 이 양반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또 여기죠. 안혜리의 직격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 한마디에 뭐 모든 게 다 있다고 보는데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뭐라고 그래? 문 대통령 본인이 적폐의 직통 세력인데 무슨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냐?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또 이 정부는 경실련이 부동산 급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터무니없는 낮은 수치를 들이대며 부동산이 안정됐다더니 공시지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문 대통령 본인이 적폐의 적통 세력인데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이냐? 이 좌파의 정책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26면에.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 정권은 소득주도 정권이 아니고 불로소득주도 정권이라고 조선일보 A30면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문재인 씨 본인이 적폐라 이거야. 적폐 본통인데 누굴 적폐라고 하느냐 이거야. 정치조정 그만하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하기야 뭐 저도 다른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이런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양산에 대통령 퇴임 후에 돌아가려고 원래는 뭐 대지하고 집 낀 걸 500 몇 평짜리로 이렇게 해서 증축하다가 경호동을 지어야 된다고 나중에는 농지까지 합해서 1100 몇 평을 샀다고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샀는데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살 당시에 이제 우리 농지법에 의하면은 농사를 해본 사람이 이거 살 수 있어서 농업 경영을 11년 했다고 그러고 이게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사가지고 이제 퇴임이 1년 안 남았으니까 농지 500 몇 평을 다시 이제 경호동을 지을 대지로 변경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LH 직원들 투기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도 실적법 위반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뭐 아방궁 같은 데서 경호동 짓고 말이죠. 이렇게 천몇백 평을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상식이 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죠. 본인이 적폐의 본산인데 누구 보고 적폐라고 하냐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퇴임 후에 시골의 고향에 아주 초라한 마을에 가서 집도 안 고치고 이름 없이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노무현 씨도 말이죠. 진영마을에 아방궁 같은 거 짓고 무슨 KTX 진영역을 만드니 뭐냐 하면서 땅값 올리고 무슨 뭐 봉화 생태마을 만든다고 그 당시 거기 무슨 시장이 말이죠. 거기 생태마을 조성기금을 뭐 몇백억을 썼느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 기억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정말로 소박하게 고향에 가서 소박한 집에서 서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스스로 존경하는 권위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졸부 같은 행동으로 말이죠. 도덕적 권위도 깨고 실적범도 위반하고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 누가 대한민국 지도층을 향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당화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를 한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참 싸이원님, 러브님, 김인환님, SSS님, 찰로테님 정말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정말. 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역사가 거꾸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잘 가다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4년은 완전히 역사가 지금 퇴보하고 어둠의 골짜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주행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직
국민 저항권을 행사 못하니까 브레이크를 못 걸고 있고, 삼권 분립에서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견제와 균형을 한다고 임명해놓은 그 썩은 인사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함량도 안 되는 사람 충견 노릇하라고 앉혀놓으니까 다 포기하고 국민이 이름해준 권력을 호의호식하면서 썩어 빠지고 뭉드러지게 만들면서 헌법이 파괴되고 국가가 해체되는 안타까운 2021년 3월 오늘이 19일인가요? 19일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당은 뭐 대표께서도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이런저런 전략 문제 가지고 또 뭐 지난 4년간 투쟁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대통령 선거 1년 남은 시점에서 우리 당의 전략도 고민해야 되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내는 문제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뭐 종합적으로 뭐 안 내기면서도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야당도 없고 또 정당으로서 우리 당처럼 민초정당으로서 우리 스스로 임진왜란 때 의병처럼 구한말의 의병처럼 우리 스스로 돈을 내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관군이 썩고 패대하고 부패하니까 백성이 일어서서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그런 세력으로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투쟁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전략을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선한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40만 당원이 100만이 되고 좋은 전략과 함께 좋은 인재들이 모이면은 분명히 이 못된 세력들 척결하고 정권을 찾아오고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원상 회복시키는데 우리 당이 큰 역할을 하고 거짓과 위선의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비스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토크에서는 서두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라는 저희 자작시를 낭독하면서 토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저도 나름 제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당의 철학을 공고히 하고 이 썩어빠진 좌파 세력과의 대혈투를 하는 데서 이론적인 틀을 만들고 그리고 명분을 만드는 일을 좋은 정책을 만드는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 방송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